학자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를 놓고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본격 경쟁에 나서 수만 달러 탕감이 곧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추가 현금 지원하는 등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공화당의 동참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 가결할 절차를 마쳐 1, 2주 안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증가세가 주춤한 틈을 타 슈퍼볼 관련 모임이 늘고 방역 수치마저 느슨해질까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이 6.3%로 급락했으나 일자리 증가는 4만 9천 명에 그쳐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가 100년 넘게 실시돼왔던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학 학자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 것인지를 놓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진보파들이 5만 달러 탕감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10,000 탕감을 제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이색적인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백악관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탕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머지않아 탕감이 확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고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학자융자금을 얼마나 탕감해 줄지를 놓고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본격 경쟁에 나서 어떤 규모로든지 수만 달러 탕감이 곧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 탕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와 진보파들은 5만 달러 탕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하원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과 함께 나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모든 학자융자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5만 달러씩 탕감해줄 권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5만 달러 탕감이 성사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introduce our proposal to cancel $50,000 in student debt. 진보파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수많은 대학생들과 대졸자들이 학자융자금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며 조속히 5만 달러씩 탕감해주면 빈부차 해소와 파급 경기부양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anceling student loan debt is the single most effective executive action President Biden can take to lift the economic prospects.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5만 달러 탕감 촉구에 대해 바이든 백악관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융자금을 탕감해줄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의회에서 가결해 보내오는 학자융자금 탕감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지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학자융자금을 1인당 1만 달러씩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은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안대로 1인당 1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슈머 안대로 5만 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 달러를 없애주며 전체 95%나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탕감 액수를 1만 달러와 5만 달러 중 선택하거나 중간선에서 조정하고 대통령 행정명령 또는 의회 승인이 필요 있는 법안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정해 대규모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추가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공화당의 동참 여부와는 상관없이 독자 가결할 절차를 마쳐 1, 2주 안에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상원의 수정안 표결에서 1,400달러 제공 대상의 고소득층과 불법 체류자를 제외시키고 팬데믹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금지 등이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돼 다음 주에 이루어질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작성에 반영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민들의 88.5%에게 1,400달러씩 추가 현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이 내주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민주당만의 단순 과반 지지로 1, 2주 안에 의회 승인까지 끝낼 절차를 마쳤습니다. 연방 상원은 14시간 동안의 토론과 수정안 표결 끝에 5일 새벽 5시 30분쯤 예산 결의안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51대 50으로 가결해 민주당만의 과반수 지지로 바이든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The yeas are 50, the nays are 50, the Senate being equally divided. The Vice President votes in the affirmative, and the concurrent resolution as amended is adopted. 연방 하원은 지난 3일 218대 212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상원안과 약간 달라 재표결로 확정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에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미국민들의 삶에 관련된 것으로 크게 과감하게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t just the macroeconomic impact on the economy and our ability to compete internationally. It's people's lives. Real live people are hurting. So we got a chance to do something big here.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결의안에 따라 내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바이든 플랜을 실질적인 법안으로 만들게 되며 법안 상정 후 20시간 동안 토론과 수정안 표결을 거쳐 본안 표결에서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최종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바이든 플랜에서 몇 가지는 내주에 시작되는 법안 작성 과정에서 수정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1,400 현금 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수정안이 99대 1,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대상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초당 타협파들인 민주당 조 맨신, 공화당 수선 콜린스 상원의원의 이 수정안은 구체적인 상한선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법안 작성 과정에서 백악관과 민주당 측이 시사한 연소득 개인 $50,000, 부부 $100,000 이하로 할 것인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요구한 $40,000 내지 $80,000 이하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현재 연소득 개인 $50,000, 부부 $100,000 이하는 $1,400씩 제공하고 그 위로는 줄여나가는 페이스아웃을 적용하되 개인 $60,000, 부부 $120,000까지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자 제외 수정안도 통과돼 혼합 이민자 가정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400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불법 체류자들은 제외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팬데믹 기간 중에는 중지한다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부양자녀들에 대해서는 최소 6세 이하의 경우 매달 $300,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씩 현금 지원하는 방안은 법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연례적인 대행사이자 추수감사절 이후 가장 많은 음식이 소비되는 날, 바로 미식축구 챔피언 결승전 슈퍼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매년 미국을 들끓게 하는 슈퍼볼도 코로나 방역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30%가 레스토랑과 바 등에서 슈퍼볼을 응원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슈퍼볼이 또 다른 슈퍼 감염원이 될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기 스포츠 이벤트, 바로 슈퍼볼입니다. 이날은 추수감사절 이후로 가장 많은 음식이 소비될 만큼 많은 모임과 파티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감염 증가세가 주춤한 틈을 타 슈퍼볼 관련 모임이 늘고 방역 수칙마저 느슨해질까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식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미식축구 열성 팬들이 오는 7일 열리는 슈퍼볼을 한자리에 모여서 시청하거나 집단 응원을 하는 상황이 많을 것이라 판단하고 방역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겁니다. CDC는 방역 지침에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슈퍼볼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대규모 모임에 참석할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고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응원할 때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말라면서 고함을 칠 때 나오는 비말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와 발구르기로 응원을 대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슈퍼볼 시청을 위한 소규모 파티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음식과 식기를 각자가 준비해서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제이 울프슨 공중보건학 교수는 모두가 책임감 있게 슈퍼볼 응원 모임을 해야 한다며 상식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소독제를 휴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템파베이 베커니어스가 맞붙는 올해 슈퍼볼은 템파베이 홈구장인 플로리다주 템파의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내셔널 풋볼리그 NFL 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7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직접 관람객을 2만 2천 명으로 제한했고 입장객 중 7,500명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 종사자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또 슈퍼볼이 열리게 되는 플로리다주 템파시는 도시 전체에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의 사람들이 이번 주말 모임을 갖거나 레스토랑 또는 바에서 슈퍼볼을 시청할 것이라고 답해 이제야 줄어들기 시작한 코로나 감염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해 첫 달인 1월 실업률이 6.3%로 급락했으나 일자리 증가는 4만 9천 명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증가가 12월 마이너스 후퇴에서 1월에는 증가세로 되돌아왔으나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 990만 개나 적은 수준인데다가 정부를 제외하고 민간 분야에선 대부분 감소해 고용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이자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1월의 고용 지표는 최악의 사태에서 탈출하고 있지만 파워는 아직 약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1월 실업률은 6.3%로 전달 6.7%에서 한꺼번에 0.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실업률 하락이 고용 증가 덕분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4만 9천 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12월에 14만 개나 감소한 후퇴에서 다시 증가세를 되찾은 것이지만 증가폭은 미약한 겁니다. 미국 내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인 2월에 비해 아직도 990만 개나 적은 수준이어서 완전한 고용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월의 고용 지표에서는 특히 정부에서 고용을 크게 증가시킨 반면 민간 분야에서는 대거 일자리를 축소시켰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광업은 9천 명을 늘린 반면 제조업은 1만 명, 건축업은 3천 명을 줄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선 6만 1천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12월에 53만 6천 개나 감소시킨 데 이어 6만 1천 명을 더 감원한 것이어서 코로나 사태 재악화에 직격탄을 맞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소매 업종에서도 3만 8천 명을 줄였으며 강세를 이어온 헬스케어에서도 3만 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수송 저장 업종에서도 2만 8천 명을 줄였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가장 많은 9만 7천 명을 늘렸으며 교육에서 3만 4천 명을 증가시켜 수업 재개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정보 업종 1만 6천 명, 도매 1만 4천 명, 재정활동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2만 4천 명 감원한 반면 주정부 3만 1천 명, 로컬 정부 3만 6천 명을 증원해 전체로는 4만 3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올 여름에는 급반등하겠지만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는 시기는 202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 상원이 사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의회는 이번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상원에서 21대 17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400년 동안 1,400여 명이 사형에 처해진 바 있어 텍사스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주입니다. 입법이 완료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전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23번째 주가 됩니다. 버지니아주 주의회 상원이 이번 주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주법으로 확정되면 지금까지 100년 넘게 실시돼 왔던 여러 주의 사형제도 가운데서 이를 폐지하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의회는 이번 법안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21대 17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랠프 롤뎀 주지사 역시 이 반을 지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하원 입법안도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장기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스캇 스로벨 상원 의원은 법안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잘못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죄목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라며 사형제도의 문제는 한 번 처형을 하고 나면 취소할 수도 바로 잡을 수도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형제 실시 과정에서 인종차별이 행해지는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형이 흉악범죄 발생을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를 표하면서 사형제 폐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장기 복역 중 결국 가석방될 가능성도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마크 오벤세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형제의 잘못 적용으로 수백 년 전에 무고한 처형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는 2006년 발생한 잔인한 흉기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2명의 살인범이 기껏 종신형을 받고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400년 동안 1,400여 명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이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사형 집행이 많이 실시된 경우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버지니아주는 1976년 사형제가 부활한 이후로 텍사스주 다음으로 전국 2위의 사형 집행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사형 집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줄어들고 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7년 윌리엄 모르바였고 2011년 이후로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용의자는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대기 중인 사형수는 단 2명인데 이번 상원의 입법으로 이들의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입법이 완료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전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23번째 주가 된다고 사형정보센터의 최근 보고서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34개 주가 사형을 폐지했거나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또든지 갬블이든지 초대박 행운을 잡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운을 찾기도 전에 강도를 당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부상까지 당했던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인들도 많이 가시는 MGM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승훈 변호사와 크리스나 신 변호사를 모시고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두 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에도 MGM에서 아주 참 불행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MGM에서 그야말로 또 행운을 잡은 분이 있었는데 그 행운을 찾기도 전에 강도까지 당하고 심각한 부상까지 당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건인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변호사님들이 소개를 해주시죠. It all happened when our client was gambling and staying in the VIP section of the MGM hotel. And what happened was a stranger was able to get his room key from the front desk. The stranger got this room key, passed all the security measures. One of the big problems here was there was no security. The stranger, which was a female, has been charged by the Prince George's County Police. And she took 2 gunmen holding M16 rifles in their backpack up the elevator onto the VIP section. They took their guns out, used the key, and they used it to rob him. When he tried to run away, they shot him in the middle of the hallway. 이 사건이 지금 MGM에서 일어났는데요. 우리 한인분들이 이제 MGM을 많이 가시고 이제 다니시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우리 손님이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따셨는데 그 VIP 룸 섹션에 그래서 모셨어요, MGM에서. VIP 섹션에 모셨는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이제 따고 그런 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누가 많이 돈을 딴다는 거를 보면은 그거를 보고 작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분이 얼마 돈을 딴 거를 아시고
호텔 라비 그 프런트에 가서 키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키를 얻은 그 자체도 너무 이상하지만 왜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명단에도 없는 사람한테 그 키를 호텔에서 건네줬고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완전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그 호텔 방에 가서 두 남자분을 데리고 그 다음에 M16 rifle, right? So Assault rifle. assault rifle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총도 아니고 그 총 2개를 거늘고 가서 우리 손님 방에 가서 이제 이제 총을 맞으신 거죠, right? 총을 거늘고 총을 맞으셨는데 그 총을 맞고 났는데도 그 옆방에서 사실 그 총소리를 듣고 911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손님은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he got shot in the rear groin. through Okay, his groin. right, rear through his groin. 그러니까 뒤에서도 맞으시고 여기에 지금 맞으셨는데 엄청 지금 데미지가 엄청 많으세요. 평생을 이분은 이 총 그 인주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실 건데 내려오시고 나서 stairway를 쓰셨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쓰니까. 왜냐면은 그 잘못하신 분들이 그 총 가지고 그 범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 정도의 시큐리티가 없어서 우리 손님이 많이 부상을 당하신 거죠. 예. MGM이라는 그런 큰 회사에서 그렇게 허술한 세큐리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텐데요. 이번에 보면은 말 그대로 VIP 룸 키부터 받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샷건 같은 거를 장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었던 거, 총격 사건이 났는데도 아무런 이 세큐리티 조치가 없었던 거,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MGM에게. Which is something amazingly serious in a place like a casino. Not only is it serious overall for casinos because there is money in cash being distributed, but this was the VIP section where you're expecting people with lots of money or lots of winnings to be, and they do need that type of security. I know that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they expect the services when they go, and they expect to be safe. And when you have a casino who advertises their high-tech, extreme levels of security and how much work they're putting in to protect their customers, it really is an amazing breach of the expectation of safety and security that led to our client getting shot. 카지노 자체에서 그런 시큐리티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MGM에서 물어야 되는, I mean, they're liable, 그렇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시큐리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은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continuous investigation으로 지금 카메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네. 강도 또 총격범은 뭐 이제 붙잡혀서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MGM에게 지금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그런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수천만 달러, 뭐 억 달러 엄청난 그 보상금을 지금 배상금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상을 받아내시려고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That would be related to the criminal restitution portion of this case. As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and as one of the gunmen has not been charged yet criminally, we're not allowed to discuss the actual numbers related to our lawsuit. On the civil portion, there is compensation for the clear breach of security, not just in a casino or a VIP section, but in any hotel or in any place you stay, for hotel administration or for the desk people to give away your keys and make you subject to any type of person who wants to walk in with a knife or a gun and take your belongings is an extreme breach. So that would be one portion of the claim. There's also the second portion of the claim where even after the gunshots were fired, nobody came to help. 이분은 이제 평생을 리하브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항문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백을 써야 된다든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다든지 그리고 젊으세요. 젊으시기 때문에 뭐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실지
직장을 제대로 다니실지 이제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이 리티게이션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거죠. 예. 한인들이 특히 이런 불행한 사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미리 조심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권고를 해주시죠. The big message for the Korean community is MGM really either doesn't have security or is not doing enough to protect people with a lot of money in the casino. The second lesson there is that there are people, criminals who are looking to either rob you or steal from you in a certain way once they see that you are winning money or you've brought a lot of money there. 어떤 분은 실제로 거기서 많이 돈을 따가지고 집을 가는 도중에 또 이제 강도가 당하신 그런 분도 있으세요. 그분 이제 한국 분은 아니시지만, 근데 지금 노 변호사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행운이 있어서 행운이 따라서 돈을 많이 따더라도 주의를 언제나 조심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겪으셨을 때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병원비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우리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권리를 찾아드리니까 그럴 때 저희한테 찾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